자, 어제 휴일날 오후에 추경호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요. 6, 8월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5%대 물가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6월 달에는 6%, 7월 달에는 7%냐. 우스갯소리 삼아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6월 달에 지금 6%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나올 거라는 걸 추경호는 각종 자료를 봐서 미리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5월 달에 5.4%,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6%,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의 물가 상승이 지금 기록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금융위기 때도 5.6이었다. 그런데 6%가 나온다면 98년 11월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추경호는 지금 각종 국제유가, 원자재, 국제 곡물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요. 자, 그래서 달러당 원화가 1,300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화가 급락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자 한국만 약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불안대에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매우 위태롭게 여깁니다. 추경호라는 저 사람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불안 상황, 이 물가 폭등 상황,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경제 현상 속에서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최근에 몇 가지 동향을 보면 미국도 지금 집값이 이제 폭락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코인 주식에 이어서 이 집값 폭락이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정시가 미국에 기술주가 좀 올라갔니 한국에도 조금 올라가니 어쩌는지 하는데 믿지 마세요. 다시 폭락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시 누르는 청산 공포라 해가지고 금요일날 코스피가 지수가 하락하니까 정권사에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사람 반대 매매로 또 지수가 하락하고 그래서 B2 담보 부족이 지금 B2족들 담보 부족이 비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정권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또 빚을 냈는데 주식 가격이 하락하니까 청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청산 국면이 지속되는 한은 주식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 신용거래융자 주식 정권사에서 빌려서 한 돈이 23조 3,200억이었는데 6월 달에는 19조 2,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청산 매매가 심하게 나왔다. 또 금감원장 이복현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4대 은행에 비판을 하자 4대 은행이 갑자기 7%대 주식담보대출 이자에서 연이자 3% 예금을 내놨다. 그래서 당국의 이자 경고에 대출금리가 0.6%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 극복했나 고개된 한국 정시 일어설까 이런 쇼들을 일부 바람잡이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미국의 경제는 경추락 하드랜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요 2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3.7에서 2.9로 낮추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가까스로 비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스로 피할 거라 해야지 가까스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IMF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 IMF는 누가 미개 살립니까? 미국이 미개 살리죠. 그래서 IMF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IMF 총재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길이 매우 좁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2001년 수준으로 매우 짧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경제학자들이라는 것들이 전부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총재 연임해야 될 건데 미국 경제에 그야말로 위태로움을 경고했다 하면 잘리겠죠. 자, IMF는 내년에도 2.3에서 1.7 떨어뜨렸고 2024년에도 0.8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가면 갈수록 더 침체할 거라고 수정했고 다음 달은 이걸 또 더 낮출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해외 이 상황들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가 돌아가고 있으면 한국은 지금 물가와 금리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할 건지 정부 소신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물가를 한국은행도 빨리 잡아야 된다. 물가 잡는 게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건 그건 기본이죠. 금리 올리는 것만으로 100% 잡을 수는 없지만 금리를 안 올리고 잡기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4월달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77.3으로 2014년 3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는 거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근데 변동금리로 대부분이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 비중이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즉 이자 폭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살짝 내리는 시효를 했지만은 오히려 변동금리의 심각성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이 3월 말로 1752조 7천억이다라고 하는데 변동금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0.5% 즉 빅스텝을 미국을 따라서 한번 올리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올라도 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0.5를 올리면 대출금리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겠지만 0.5 같이 올라도 이자 부담이 6조 7,478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1752조 7천억에다가 77%를 곱하고 0.50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 낮다 보니 대출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동금리로 하고 있어요. 4월 달에 빌려간 사람들은 신규 취급 대출 80.8%가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예대 마진이 좋은 변동금리 쪽으로 가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겠죠. 자, 이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지금 6월 달에 한국 기준금리 1.75, 2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1.75, 미국이 7월 달에 0.75의 빅스텝을 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보통 0.25 올리는데 2배 올리면 0.5 올리면 빅스텝.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죠. 근데 미국은 0.75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이 0.5를 올리고 지금 7월 달에 미국이 0.75를 올리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은 2.25, 미국은 2.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위태위태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 환율부터 모든 부분이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역환율 전쟁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시켜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경쟁을 미국하고 하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낮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3개월 새 세계 55개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금리 인상이 임박했는데 얼마를 올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0.5만 올라가도 6조 원이 훨씬 넘는 지금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은행에 대출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야 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부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자를 얼마 올리면 그러면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얼마 부담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부담을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몇 프로 되고 만약에 안 올리고 버티면 한국이 미국하고 이자 역전이 되어서 한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돈들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또 이 환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는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가를 잡고 또 금리를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후유증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올려야 된다면 과감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리는 과정이 저절로 지금 거품을 터뜨리는 과정이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해서 자산 거품을 터뜨려서 붕괴되는 계층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양쪽 다 건드리지 않고 이걸 빠져나간다? 그건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전체를 이런 물가 인상 속에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이왕 이렇게 된 바야 피해를 각오하고 과감하게 올려서 일정하게 거품을 꺼뜨리는 역할을 금리 인상이 맡아야 된다. 그럴 때는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죠. 근데 누가 이런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이에요. 추경호는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 좀 해야지 그런 고민들을 하나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물가가 6%다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지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리